지난번에 한국 영화제 얘기를 했잖아. 오늘 이제 세계 영화제를 얘기를 할 건데 세계 3대 영화제가 뭐라 그랬어? 베를린, 또? 베니스, 칸느. 아, 굿. 우와. 먼저 첫 번째. 베니스 영화제가 제일 오래 시작됐어요. 1932년도에 이 베니스라는 섬에서 이 영화제가 시작이 됐는데 베니스라는 데가 원래 갯벌이야.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가지고 그 위에 도시를 만들었거든. 가보면은 정말 이 여러 가지 섬들을 수로로 연결해가지고 섬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 섬이 이제 리도 섬이라고 있어. 거기서 열리는 영화제야. 근데 1932년도에 이 영화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그 독재자, 파시스트 독재자인 무솔리니가 이 영화제를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어. 그래서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영국이 이 영화제에서 탈퇴를 해버렸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 영화제가 흐지부지 돼버리고 1950년대 초에 다시 이게 활성화됐는데 동양권 영화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명실공히 이게 세계 영화제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951년도에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황금사자상을 받으면서 국제영화제로 이게 발돋움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이 황금사자상이라는 게 거기 대상에 해당되는데 왜 황금사자상이냐면은 거기 베니스에 들어가면은 가장 대표적인 성당이 산 마르코 성당이라고 있어. 마르코가 무슨 말인지 알아? 마크.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마가. 그 위에다가 성당을 세웠는데 마가의 상징적인 동물이 황금사자야. 그래서 베니스에 가면은 모르지 그것도. 그래서 베니스의 그랑프리가 황금사자상이라고 해. 이 영화제는 상업권 영화보다는 비상업권 영화들이 좀 많이 출품이 되는 그런 성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이 1980년도에 이제 임권택 감독이 시바지라는 영화로 강수현이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2002년도에 이창동 감독이 오아시스라는 영화로 감독상도 받고 이 영화제로 이제 문소리가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고 재밌는 거는 산마르코 성당 앞에 가면 비둘기들이 엄청나게 많아. 비둘기들이 막 머리부터 온몸이 다 달라붙거든. 사진을 찍으면 너무 아름다운데 왔다 가면은 온몸이 비둘기 똥천지라고 보면 돼. 자, 두 번째 영화제, 칸느 영화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칸느 영화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베니스 영화제가 되게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됐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문체부 장관 같은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영화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칸느 비치에 그 영화제를 시작을 하게 된 거야. 칸느를 아빠가 한 몇 번 갔었는데 너무너무 예뻐. 휴양 도시다 보니까 세계 1류 호텔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근데 아빠 칸느 뭘로 갔어? 왜 갔어 칸느? 일단은 가면은 해외 영화를 거기 많이 보게 돼. 칸느는 기본적으로 부스가 전 세계에서 수백 개의 부스가 만들어져. 그리고 거기에 극장마다 새로 소개되는 영화들이 무지하게 많아. 근데 아빠도 영화를 처음에 수입하러 거기를 갔었지. 해외 영화도 많이 볼 겸 그런 목적 때문에 간 것도 있고 영화인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칸느 영화제 같은 경우는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해.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야? 갈 수 있지. 어떤 초청을 안 받아도 네가 갈 수 있어. 가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프로그램 스케줄이 다 있어. 네가 원하는 영화를 신청을 하면 그 극장 가가지고 영화를 다 볼 수 있고 부스 같은 데는 가가지고 면담을 다 할 수 있어. 나 이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수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면담을 할 수도 있고. 칸느는 상 이름이 황금종려상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2002년도에 임권택 감독이 치화선으로 이제 감독상을 받았고 2004년도에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라는 영화로 이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어. 심사위원 대상이라 하면은 황금종려상 바로 밑에 있는 상이야. 그리고 2007년도에 이창동 감독이 밀양으로 전도연이 드디어 여우주연상을 칸느에서 받았고 2019년도에 드디어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았어. 칸느 영화제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만 본 아니면 영화로만 본 유명한 셀럽들을 길거리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매력이 있어. 한 번은 아빠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누구하고 어깨를 길거리에서 툭 부딪혔거든. 쏘리 하고 딱 보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장혜모 감독이야. 오, 요새 내가 장혜모 감독을 보다니. 아빠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공식 티샷을 하나 하려고 이제 상점에 들어갔는데 앞에서 약간 키 작은 사람이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하고 뚝 나오는데 보니까 세계 주연인 양조위야. 그리고 또 이제 일식당 가가지고 아빠 아는 사람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툭 부딪혔어. 엠소리하고 딱 봤는데 얼굴이 하얀데 보니까 윌리엄 데포라고 플래툰의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과 배우들을 칸느에서 막 본다는 것이 아빠한테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칸느 영화제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봐야 돼. 포르노 영화제가 같이 열려. 볼 게 무지하게 많아. 옛날에 그 대표적으로 플레이보이 모델애들 걔네들이 하얀색 리무진이 촥 와. 그리고 칼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금발의 여자들이 그 특유의 그 플레이보이 그 잠바를 입고 쫙 7명이 나오면은 막 전 세계 막 사진 기자들이 떼거지로 쫙 달라붙어.
같이 사진도 한번 찍었어. 우와. 세 번째, 베를린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는 앞서 칸느 영화제라든가 베니스 영화제에 비해서 제일 늦게 시작을 했어. 1951년도에 이 베를린 영화제를 하면서 목적이 동서화합의 목적으로 분단된 독일의 통일을 염원하는 목적으로 그 영화제를 시작을 한 거야. 베를린의 어떤 상징적인 동물이 곰이야, 곰. 그래서 이제 대상 같은 경우는 황금곰상, 은곰상 이런 식으로 이제 곰을 형상화해가지고 트로피를 만들었어. 이 영화제는 다른 영화제들하고 비해서 좀 실험적인 영화, 좀 진보적인 영화, 또 소위 말해서 이 정치 비판적인 어떤 영화들이 되게 많이 출품이 돼. 그리고 좀 제3세계 영화라든가 미국의 독립 영화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초에 강대진 감독이 마부라는 영화를, 아빠는 어릴 때 흑백으로 그 마부를 봤거든. 와, 늙은 마부가 자네들을 이제 좋은 대학까지 보내는 늙은 마부의 이야기인데, 이 강대진 감독의 그 마부가 은곰상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외에서 받은 상이야. 그리고 한참 상을 못 받다가 그러다가 2005년도에 임권택 감독이 이제 특별 공로상인 명예황금곰상을 받은 적이 있어. 그거는 모든 영화제에 다 가셨나요?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어찌 보면은 봉준호 감독 이전에 가장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 임권택 감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우와. 그러다가 이게 1990년도에 독일이 이제 통일이 돼.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없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되게 활성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약점이 같은 시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AFM이라고 아메리칸 필름 마켓이 열려.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켓이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그 시기하고 베를린 영화제가 시기가 비슷해가지고 많이 주목을 조금 못 받고 있는 약점이 없지 않아 있어. 그리고 3대 영화제가 아니지만 가장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큰 아카데미 영화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역사는 제일 오래됐어. 너 영화에 보면은 처음에 시그널 나올 때 사장을 우와 하는 영화사 알지? 그 MGM이라는 영화사인데 그 영화사 회장이 아이디어를 낸 거야. 아카데미를 만들자.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를 우리가 상을 주자. 아카데미 회원이 한 3,000명에서 지금 8,400명으로 늘었어. 전 세계 아카데미 회원들이 뽑은 각국의 영화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가장 대표적인 영화를 선정을 해가지고 아카데미에 보내. 그러면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나 미국 영화 중에서 8,400명 회원들이 후보를 5편 혹은 5명을 골라. 일단 노미네이트 될 것만 해도 엄청나게 영광이야. 마지막에 정회원 400명이 무기명으로 1등을 선정을 해. 그러니까 실제로 시상식 오기 전까지는 누가 상을 받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게 되면은 갑자기 매출이 수십 배, 수백 배가 올라.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게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작품상, 감독상, 사관왕을 받았잖아. 이제 매출이 갑자기 극대화되는 시점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야.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지. 아카데미 상에 이제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뭐냐면 특별 공로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로 감독이나 원로 제작자나 영화에 공로가 많은 사람한테 주는 특별 공로상이라는 게 있어. 근데 아빠가 우연하게 옛날에 아주 TV를 보다가, 그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엘리아 카잔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특별 공로상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 근데 엘리아 카잔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든가 에덴의 동쪽이나 초원의 빛 같은 아주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낸 사람인데, 보통 나이 먹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상을 받게 되면은 아카데미에 있는 거기에 시상식에 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립을 해. 근데 엘리아 카잔이라는 사람이 상을 받을 때 거의 3분의 2가 기립을 안 한 거야. 박수도 안 쳐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 1950년대 이제 미국의 상원 의원 중에 메카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마녀 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계나 영화계에 공산주의자들을 많이 엮어냈어. 그때는 이제 냉전 시대라 그래가지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시대였거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조차도 이 메카시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다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도태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많이 밀고 한 사람이 누구냐? 영화계에서 엘리아 카잔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화인들이 리스펙트를 안 해. 스파이 역할을 해가지고 막 꼰질러 버린 거지. 그래서 엘리아 카잔이 한참 후에 그 사람이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공로상을 받으러 나오는데, 영화제에서는 순수하게 이 사람이 공로를 인정을 해가지고 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받게 되면은, 미국에는 이제 골든글로브 상이라고 있고 외신 기자들이 뽑는 상을 골든글로브 상이라고 그러거든. 이 골든글로브 상은 아카데미 시상식 하기 전에 한 2달 전쯤에 열리는데, 이게 아카데미의 전초전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3가지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어.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에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외국어 영화상만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카데미 상을 받을 때 보통 골든글로브에서 대상을 받으면은 거의 그 작품이 아카데미에서 대상 받을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최소한 봉준호 감독이 국제장편 영화상은 무조건 받겠다라고 아빠도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작품상, 감독상, 국제장편상, 각본상을 받은 거야.
우와, 봉준호 감독의 시상식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받은 수상 소감이 미국 사람들은 이 비영어권 영화를 잘 안 봐. 어떤 문화 우월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영어권 영화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편인데 그때 봉준호 감독이 1인치의 언어 장벽을 넘으면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빠는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 자기가 되게 리스펙트하는 감독들이 거기 많이 앉아 있었거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도 앉아 있었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앉아 있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창의적인 거라는 말을 옛날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한 거거든. 그거를 그대로 봉준호 감독이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마틴 스콜세지도 되게 좋아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창의적이란 말이 아빠도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진짜 봉준호 감독은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봐야 돼. 팁을 하나 주면은 보통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그랜드 슬램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4가지 상을 동시에 받으면 그걸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데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 여우주연을 다 받으면은 한 영화로 그걸 그랜드 슬램이라고 해. 그러니까 역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영화가 2가지가 있어.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영화가 있거든.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어. 단점이 아카데미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 미국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기는 해. 글로벌한 영화제가 돼야 된다라는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시도는 되게 많았다고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또 불편한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영화를 잘 만든다고 그 사람이 작품상, 감독상을 받는 건 아니야. 그냥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영화사에서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해. 노미네이트가 되면은 상을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 홍보비가 장난이 아니야. 어떤 영화사 같은 경우는 막 1,500억씩 쓰고 그래. 근데 얘기 듣기로는 이번에 CJ에서 상을 받으려고 최소한 100억 이상 홍보비를 쓴 것도 있어. 그때 이미경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인사말을 했잖아. CJ. 그때 아카데미상 받을 때 이미경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인사말을 했어. 아카데미? 그럼 좀 봐라. 관심을 갖고. 좀 기사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좀 관심을 애정이 있으면 관심을 갖는데 애정이 조금 없다고 봐야 되나? 오늘은 3대 영화제 플러스 헐리우드 영화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독, 좋아요를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딸 조금 무식한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